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간밤 미증시는 빅컷의 훈풍이 뒤늦게 불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일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니케이 지수도 장중에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0.49% 상승에 그치면서 2600선 다시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코스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준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며 1.19% 올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답답한 네 종목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요일 살맛나는 주식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서 막 한숨도 쉬시고 막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그래도 내공이 있는 만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딜사이트 S의 체스 소재민 전문가님과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필명 체스로 활동하고 있는 소재민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방송이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을 먹고 며칠째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생각 많이 하고 나왔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해서 말을 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상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뭐 이렇게 단순히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좋아하실 것도 아는데 근데 또 제 성격상 약간 매운맛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시고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 따끔한 맛 우리 체스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상당히 난리가 났네요. 너무 미남이시라고 잘생겼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반응은 좀 어떠세요?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거는 놀리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 미남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으로 들어와서요. 어제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이 반도체 섹터,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 덕분일까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2%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약간 기분 좋게 시작은 했어요. 거기다 추가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리스크, 이런 불안한 요소도 어느 정도 이번에 일본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주말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제 불확실성인 돌발 이슈 여기에 대한 긴장감으로 이제 올라가던 반도체 쪽에서 매도세가 출하됐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뭐 어제보다 확실히 상승 종목도 훨씬 많았고 시장 지수도 잘 올랐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제 시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약간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뭐 까고 보면은 별거 없는 약간 속빈강정 이런 느낌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5%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미증시의 상승의 원인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었죠. 아무래도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당연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던 거고 또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반도체 관련주
어제 낙폭의 절반도 회복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다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을 봐도 0.5% 금리 인하에 좀 반겨줘야 될 기술주들의 상승보다는 그냥 시장 이슈들, 돌발 이슈들, 약간 이슈에 예민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오늘 시장 지수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상승 종목도 많아서 좋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시장은 크게 의미 없는 상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저희 차트 봐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다른 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금쪽이 K 증시는 쌍바닥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올라가야 될 폭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 증시는 절반만 빠지고 지금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지금 코스피 차트는 차트만 놓고 봐도 저항이 그득그득해요. 이것들을 지금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일반적인 중소형주 막 돌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걸로는 이런 저항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중심이 되는 메인 섹터의 종목군들이 힘을 내서 이런 저항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메인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크게 낙폭을 보여준 건 없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느 금요일 시장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을 돌발 이슈에 좀 겁먹은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제보다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또 지수도 올랐지만 어제보다 흐름이 좋았느냐 물어본다면 그건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오르기보다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흘러갔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한번 정리해 보고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볼 종목도 바로 그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여쭤볼 종목 9.17% 오늘장에서 급등한 흥구석유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오늘 일단 정말 잘 올라와 줬거든요. 그런데 오르고 있는 지금 이 흐름에 같이 편승해도 달려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헤지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죠. 부정적인 이슈인 만큼 부정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 깔리게 되면 보통 시장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 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고 관심을 받는 종목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갈 때는 보통 그냥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지수 눌림이 찾아올 만한 포인트냐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 지수의 위치를 보면 최근에 나스닥 FOMC 회의 0.5%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제 미증시가 첫날 발표된 시점에서는 잘 못 오르고 어제 저녁에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풀자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딱 처음 했을 때 당연히 0.5%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호재예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뭐 엔캐리 청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일본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돈 갚아야겠다. 이거 대출이자 부담돼서 안 돼. 이러면서 돈을 갚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네? 그럼 주식을 팔아야죠.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결국 엔화를 갚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럼 일본이 왜 금리를 올리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화가 엄청 싸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때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한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FOMC 끝나고 목금에 일본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하를 해서 환호할 만도 한데 뭔가 불안한 거야. 아, 이거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거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야, 이거 엔화 가치 엄청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8월 달과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나스닥이 되려 빠졌던 거예요. 일본 증시 눈치 좀 보려고. 근데 어저께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죠.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0.5% 금리 인하라는 재료는 사실 오늘도 써먹고 다음 주 월요일도 써먹고 화요일도 써먹고 이렇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가 하나씩 얹어질 때마다 와, 경제도 좋은데 0.5% 금리 인하라고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경제적 지표들이 얹어졌을 때 이제 힘을 보여줄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어제 나스닥의 상승분은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가지고 일부는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좀 조정을 줄 만한 타이밍이라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저녁쯤에? 월요일 때쯤? 그러면 뭘로 시장을 하락시킬까요?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시켰는데 경제 지표 발표도 없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들먹일 만한 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기는 해요. 주말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됐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게 다시 상승할 거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해지고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면서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스닥을 한번 조정 줄 만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흥부석유 같은 경우도 재료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장이 조정할 줄 만한 타이밍이 왔고 지정학적 리스크.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뉴스로 막 많이 떠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일 겁니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유전개발 2차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벌써 테마가 두 개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흔들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대왕고래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흥부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 때문에 이제 제가 관리하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 쪽으로 해서 휴니드 쪽을 공략을 했었고 휴니드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흥부석유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일 수 있는데 대왕고래라는 겹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그래도 오늘 만약에 또 윗꼬리를 시원하게 뺐으면 이것도 악성 매물대가 너무 많다라고 느꼈을 텐데 최근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을 좀 보면 이때 말고 한 요 두 시점이거든요. 자, 이 두 시점에는 갭 상승하고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이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리고 9월 5일 날 이때도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빠졌죠. 윗꼬리 달고 빠졌던 이유는 이날 물렸던 사람들이 이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빠진 거거든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 그럼 분명히 이때 들어온 사람, 이때 들어온 매물대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는 크게 윗꼬리를 빼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에 하락 출발하지만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 해보는 것도 방망이 짧게 잡고 추격 매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리스크 해치 종목이에요. 과비중으로 담으면 절대 안 되는 종목군이고요. 또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지금은 단순 시장 조정의 사유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할 수 있을 뿐이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거예요. 따라서 하락 가능성보다는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 종목, 시장이 빠져야 올라가는 이 종목에 내가 큰 돈을 투자하고 긴 시간 끌고 간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웬만하면 수요일 이전에 매매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요일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흥구석유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여기에 더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도 화요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주셨는데요. 오늘 접근이라면 나쁘지 않았을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차트 흐름 봐보니까 매물대를 잘 소화 중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락 출발만 아니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격 매수 나쁘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 많이 싣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단타로만 짧게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 한번 봐봤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그것도 상담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 오늘 이 시간에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유튜브로 채팅 남겨주셨고요. 궁금하신 종목 바이오니아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36,6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유튜브 채팅 남겨주신 주야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상황 살펴보면 2% 오르면서 종가는 28,100원입니다. 지금 약 손실권에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손실 상황에서는 항상 이 종목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흐름 봐보면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3만 원 선까지는 와줄 것도 같은데 아직 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에이즈 진단키트 이슈 타면서 4거래일째 그래도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바이오니아 3만 원대 와줄까요? 바이오니아. 네, 고민이 깊어지나요, 이 종목? 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또 아니어가지고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막 탈모 같은 이슈로도 움직였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움직였던 그런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36,600원에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36,600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윗구간에서 이제 잘 갈 때 들어갔다가 밀리니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이 36,600원 정도로 맞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굳이 이 종목을 이라는 느낌은 좀 강합니다. 그래도 36,600원. 네, 36,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입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15%요. 네. 솔직히 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짝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의 평단은 36,600원 선이면 지금 결국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도 121선하고 240선 위로 돌파를 해야 평단가를 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의 심리가 본인 평단가 근처까지 왔으면 안 팔고 들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라면은 이거를 평단을 3만 원 아래로 맞춰놓고 이 241선 부근부터 이제 약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중이 15%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추매할 수도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저께 갭 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7,000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27,000원 부근 오면 평단을 3만 원 아래로 낮춰보고 이제 평단 부근 오면 추매한 수량 이상을 좀 던져내고 남은 수량만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뒷부분에도 이제 계속 말을 하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 일반적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돌발 이슈 정도로밖에 안 되고 시장 이슈 상승분의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준 건 맞지만 이게 지속성을 가지는 상승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700선, 코스닥 한 840선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업종 대표 우량주를 공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매할 바엔 저라면 차라리 다른 업종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을 신규 진입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 가지고 이 종목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요. 일단 3만 원, 240 저항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자리가 바닥 역할을 해줬거든요. 자, 이 자리 3만 한 300원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밀려도 항상 3만 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3만 원 자리 깼죠? 그럼 이제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악성 매물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이 기업만의 뭐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오면 매도세가 굉장히 심해질 종목이기 때문에 갭자리 메꾸면 한 26,000원, 26,500원 정도까지 밀리면 평단을 3만 원 아래로만 살짝 낮춰보시고 평단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소량만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3만 원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하지만 지속성을 지닌 상승이 나와줄지 그 지점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고려 중이시라면요. 27,000원, 26,500원 부근에서 비중 한번 실으셔서 3만 원 선 정도 아래에서 이 단가 맞추신 다음에 3만 원 선에서는 꼭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연락 한 통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만 9천 원에 비중은 12%입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5.36% 오르면서 종가는 33만 4천 원인데요.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 전력기기 업황 최근 수출이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또 아마 주목받게 된 포인트가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기는 하지만 또 얼마나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을지 그 지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수익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좋게 말해드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답변을 말씀해 드릴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 실적도 잘 나오고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 좋으니까 그냥 길게 끌고 가세요. 내년까지 끌고 가세요. 내후년까지 끌고 가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끌고 가실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 몇 분이나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관련된 대장격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 대비 압도적인 호실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자, 전력 설비가 주목을 받았던 건 AI 고전력 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영향으로 상승했던 대표적인 올 상반기 대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말고 다른 전력 설비주들은 사실 망가진 예들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호실적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 대기업들이 4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얘가 얼마큼 더 올라갈지 이걸 예측하기 좀 앞서서 이제 해당 종목이 과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요. 어떤 시장에서는 15% 상한가 가고요. 어떤 시장에서는 2% 3%밖에 못 가거나 오히려 제로 소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똑같이 좋은 실적을 내도 어떤 시장에서는 그 실적이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고 어떤 시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는 이 종목의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올 상반기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실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컸어요. 맨날 연준은 금리 인하 고민하고 있다. 뭐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원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크게 안 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덮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게 보통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실적주들이 그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좋아질 텐데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도 난 모르겠고 야 그럼 돈 잘 버는 회사가 장땡이야. 이러면서 실적 관련주에 관심이 크게 쏠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던 화장품 관련주 이것도 경기 방어주입니다. 또 식품 관련주 뭐 떡볶이, 된장, 고추장 다 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식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또 실적이 같이 잘 나온 이 전력 설비가 움직인 건데 얘네들의 지속성이 있었던 이유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때 엄청 잘 갔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올 상반기에 대장이 된 건데 자, 그러면 그때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한번 보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죠. 야,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것보다 돈을 더 벌 수가 있나? 지금까지 번 게 제일 많이 번 거 아니야? 이런 실적에 대한 의심은 안 하지만 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좀 깔린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나스닥 따라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딴 놈들이 뭔 짓을 해도 같이 따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새로운 메인 산업군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호실적을 낸다 한들 올 연초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런 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HD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할지 지금 대응 전략 세워주고 계십니다. 차트 잠시만요. 네, 저희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보면서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지금 봐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폭이 되게 눈에 띄게 좋기는 해요. 실적도 좋고 다음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뭐 AI 인프라 투자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AI 산업이 뭐 사장 산업도 아니니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과거 고점 부근에까지 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럼 결국엔 이 자리를 뚫어야 지금 결국 이 자리만 뚫을 수 있다면 해당 종목이 35만 원 자리만 뚫을 수 있다면 위로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팔고 싶은 어차피 다 수익일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35만 원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꾸준히 가져갈 만도 하지만 35만 원짜리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 아닌가 보다 하면서 최근 상승폭의 절반 가까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종목을 수익 중이시니까 좀 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단 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33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33만 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비중엔 30에서 50% 정도는 익절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매도한 수량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재매수, 내가 이제 전력 설비를 좋게 본다면 그렇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 시초를 딱 봤는데 해당 종목이 35만 원 정도까지 힘있게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는 목표가를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종목이 올라가면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최고점 올라갔다가 빠지면 최고점 생각해서 못 팔아요. 근데 주식은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당 종목은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투심의 영역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지선을 잡고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주요 지지선을 잡고 지속적으로 그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거예요. 지지선을 계속 수정하면서. 그리고 자기 그릇대로 먹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해당 종목이 35만 원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면 34만 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그때부터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매수 타점 자체가 괜찮은 자리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 월요일 시초가 33만 이탈 시 비중 한 30%에서 50%는 일단 수익 챙기고 아래서 차라리 다시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겠네요. 네, LCD 현대일렉트릭 실적 잘 나오고 엔비디아 훈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에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월요일에 35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지 못한다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33만 원 지키지 않는다면요. 비중 30%에서 50% 정도는 수익 실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5만 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목표가 없이 34만 원 지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한양디지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장에서 1.93% 하락하면서 종가 12,210원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25,600원에 잡으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22,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와, 지금 상황 너무 답답하고 이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아니면 더 끌고 갈까? 고민이 너무 깊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이시라면 이 지점에서는 더 끌고 가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나요? 일단은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로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얘네들부터 반등이 나와야 얘네들도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한양디지텍이 무조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확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확실해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한양디지텍도 올라갈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일단 진입한 시점 자체는 납득할 만한 자리였어요. 해당 종목이 60일선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60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건 맞는데 애초에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주요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아래로 하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말을 따라잡을 때는 확실한 기준점을 잡고 따라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몇 달 지나 보니 손실 50% 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 50%면 막말로 여기다가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샀어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을 더 사. 500만 원을 더 사도 손실이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에 내가 이렇게까지 1배수를 추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종목이 올라가면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조건 따라 올라갈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최근 낙폭이 거의 한 20-30% 되죠. 그럼 저라면 차라리 한양디지텍에 투자를 할 바에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을 옮길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한 10수년 동안 삼성전자가 RSI 지표상 과매도권에 진입했던 적이 거의 한 5번? 4번? 얼마 안 됩니다. 10수년 동안.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 2023년도에 실적 바닥이었습니다. 엄청 나빴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개선되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바닥을 찍었던 그 시점보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첫 번째 갭자리. 어차피 시장은 절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버리고 코스피 지수만 혼자서 2,800, 2,900, 3,000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라는 게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금 현가부터 이 윗갭 자리까지만 올라가도 기대 수익률이 35%, 40%가 되는데 굳이 내가 한양 디지텍 이거를 1배수 추매해가지고 30% 올라가는 걸 기도한다? 라고 할 바에 차라리 1배수 추매할 금액과 한양 디지텍을 삼성전자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라면 이 종목을 추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봐야 한 17,500원, 15,000원 이 정도 선에서 한 번은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단이 25,000원인데 이거를 17,000원 아래로 평단을 낮추세요라고 하려면 1배수 추매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내가 이거 손절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렵다라고 하면 일단 보유하시면서 여기 장기 이평선들 있죠. 480선, 15,000선에서 한번, 17,000선에서 한번 내가 비록 손실이어도 이 자리에 오면 비중을 살짝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좀 평단 조절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매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반도체 대장주에 추매를 하시는 게 신규 진입을 하셔서 그 수익금 가지고 이거를 좀 덜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함께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두 종목들 놔두고 한양 디지텍을 추가 매수를 하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이 종목 지금 덜어내시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요. 15,000원 선 그리고 17,000원 선에서 비중 조절해 보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만의 특별한 정보 아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재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살맛나주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기 전에 살짝 스포가 됐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어떤 종목 오늘 첫 번째로 챙겨주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테마에 좀 막 잘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시장을 좀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여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고 어느 날은 저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때 팔지 못하고 나중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앞으로 방송에서는 조금 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우량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 지주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아니에요. 자,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 연말에 관심을 받느냐? 연말에는 보통 사람들이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지금 중소형주가 좀 안정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좀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한 2,700선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드렸는데 그럼 코스피 2,700까지는 뭘로 올리죠? 결국엔 우량주
가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 에코프로, 작년 에코프로 사태 이후 에코프로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풀리고 시장이 박살났을 때 시장 지수를 1월 달에 끌어올렸던 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지주사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게 시장 지수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반도체라던가 뭐 전력 설비 이런 애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 지수도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수를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일단 우량주가 매력이 높고 거기서 지주사도 매력이 높고 배당을 주는 회사도 매력이 높은데 SK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에 다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자,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섹터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에서 많이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보통의 종목들은 시장 지수를 따라다녀요. 근데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세 개의 섹터, 세 개의 대표 메인 섹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그 다른 메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제약바이오라는 다른 메인 섹터로 흡수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갑자기 반도체가 정신을 차린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반도체는 아마 한 2700 전까지는 횡보 구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자, 근데 SK 같은 경우는 SK팜테코라는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SK팜테코가 뭐 하는 회사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통과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생물보안법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적국 기업의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그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 의약품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뭐 이런 중국 압박용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위탁 생산 기업들 여기에 수혜가 예상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애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SK팜테코 얘 같은 경우도 비상장 주식이지만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SK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매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라는 매력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이제 최근에 상승이 컸으니까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라던가 지주사에 대한 이유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에 편승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는 또 SK 회장님께서 또 이제 이온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네, 저희 지금 SK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지금 주가 위치가 조금 반등을 했네? 라고 해도 이걸 크게 넓혀서 보면 자, 금리 인상기 때 시장 지수 바닥일 때랑 크게 주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위로 10% 정도 올라갔나? 현 가격대는 과거 코로나 때 시장 엄청 폭락했을 때 있죠. 코스피 막 1,400 가고 막 이랬을 때. 이때 주가와도 지금 주가 위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의 가치에 비해 현재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주봉 차트를 보면 해당 종목은 좀 특이합니다. 주봉상 121선을 주기적으로 최근에 건드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긴 해요. 여전히 하락 추세긴 하지만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이 지금 현재 17만 한 5천 원 정도 선 되거든요.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15% 가까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연말 배당 관련, 지주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 비상장 주신
인 SK팜테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7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잠을 좀 못 잤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 저 종목 돌려보면서 안전한 종목 찾으려고 어제 찾아온 건데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 범위를 조금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도 사실 손절가 없이 종목을 접근하는 건 좀 그러니까 손절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자, 금리 인상기, 8월 폭락기, 코로나, 이 당시의 저점이 거의 13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 자리를 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SK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말 큰 일이 벌어졌거나, 그게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고 있던가.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지수만 무난하다라고 하면 사실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13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이 10%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봐서 아는데 손절 10% 못합니다. 네,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10%는 부담스러워서 못 하실 테니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분할 접근하시면 돼요. 13만 5천 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한 3분할 정도로 분할 접근하시면 13만 5천 원부터 15만 5천 원 이 사이 구간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13만 원 이탈하시면 손절. 단기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가시면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 7% 선에서 끊길 거고요. 익절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은 13%에서 20%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월요일 날 시장 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시초에 바로 잡지 마시고 분할로 끊어서 나눠 잡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SK 연말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코스피 2,700선을 위해서는 결국 우량주가 힘을 내줘야 하는 만큼 지금이 SK를 봐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3만 5천 원에서 15만 6천 원 사이에서 들어가시고요. 저희 손절가는 1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였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크게 두 개라고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사실 대장격인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패밀리.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긴 시간 땅굴을 팠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구체 관련 기업이고 뭐 이 기업이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시장의 흐름의 관점으로만 선정한 종목입니다. 어차피 시장 지수가 오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섹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올라가 줘야 시장 지수가 오를 수 있어요. 얘네들이 못 움직이면 시장 지수는 뭐 대왕고래 애들이 돌든 뭐 그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보안주들이 돌든 걔네들이 움직여서는 사실 시장 지수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시장 지수가 다시 2,700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시장 지수를 2,700선까지 끌어올리고 2,700선을 돌파하는 걸 반도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머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121선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이번에 돌파해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부터 3분할 정도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10만 5천 원 부근 현 구간에서 한 번, 그리고 10만 원 선에서 한 번, 한 9만 원 선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 평단이 한 9만 7천 원 정도 선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60일선에서 한 2, 3% 벗어나는 8만 7천 원, 8만 8천 원 이탈 시에 손절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에서 7% 정도로 끊길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은 13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여전히 자리 좋은 종목으로 에코프로버티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충분히 봐볼 만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추천 주셨는데요. 우선 매수는요, 9만 원, 10만 원, 그리고 10만 5천 원 이렇게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저희 8만 8천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SK와 에코프로머티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이 소재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살만나는 주식이었는데요. 전문가님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보신 이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이게 네. 아무래도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주저리 떠든 것 같은데 또 제 정보가 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사실 방송 나온다 그래서 살을 많이 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살을 못 뺐어요. 이제 점점 방송 중에 빠져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더 많은 정보들 또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가지고 올 테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더 멋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정보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문가님. 그리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점차 다이어트 진행되는 모습까지 함께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송 참여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